버스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봅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지만 사실 아무 음악도 재생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스마트폰 속 메시지도 그 어느 것도 닿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그저 세상과 나 사이에 조용한 벽 하나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엔 연락 오는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고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이불을 목 끝까지 덮은 채 그냥 좀 놔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떠오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닫고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으면 최고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 때로는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 오늘따라 마음에 콕 박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대가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혀갑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괴테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문을 다시 여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한번 닫힌 마음은 점점 고요한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침묵은 위로가 되지만 때론 늪이 되기도 하죠. 몸을 웅크린 채 있다 보면 세상이 더 이상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해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잃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강조했죠. 우리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힐 때 시작된다. 괴테의 말처럼 우리는 때로 잠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삶은 점점 나를 멈춰 세운 자리에 가둬버립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건 내가 나와 단절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대화가 끊긴 순간 세상과 나 사이의 다리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아직 문을 열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지 말아요. 때로는 그 조용한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도 젖은 어깨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카페 창가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누군가의 삶이 저토록 바쁘게 흘러가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걸까 싶은 마음이 스치곤 합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 폰은 꺼두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남겨두고 그저 조용히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단단한 벽 하나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나만의 안락함을 찾고 싶은 날,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오늘은 마음을 좀 닫고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채 몸을 한껏 웅크립니다. 웅크림은 회복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죠. 진짜 용기는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물러서는 지혜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일에 부대끼고 관계에 상처받을 때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죠. 그러나 괴테는 이야기합니다. 그 웅크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안락함이 곧 고립이 되어버린다고. 처음엔 안락했던 공간이 어느새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잠깐이 습관이 되어 자꾸만 멈춰 서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괜찮아, 다음에 하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기자. 이쯤에서 멈추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다친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대화도 끊어지게 하니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잃는 데서 비롯된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바깥 세상과의 단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다친 마음은 세상을 향한 거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괴테의 말은 그래서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웅크린 상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 것. 잠시의 웅크림은 회복이지만 지속된 웅크림은 결국 포기가 됩니다. 적절한 회피는 자기 보살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회피는 자기 방치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중인가요? 어떤 말에도 반응하고 싶지 않고 세상의 소음이 그저 귀찮기만 한 날들 속에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언젠가 문을 다시 여는 당신의 손을 당신 자신이 먼저 잡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멀어지고 기회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춰도 괜찮지만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불 속에서, 방 안에서, 다친 마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틴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친 마음의 끝은 고요하지만 열린 마음의 시작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끔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진다. 누군가 말 걸기라도 하면 귀찮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허하게만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땐 그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진다. 관계를 닫고 마음을 접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닫는다. 그리고 그 닫힌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거리를 둔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다. 웅크리는 건 참 편하다. 세상의 기대도 타인의 시선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괴테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을 향한 깊은 통찰이다. 우리는 왜 마음을 닫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상처받기 싫어서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기대를 품었으나 무너졌던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닫아버린다. 이때의 닫힘은 생존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우리의 불행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을 닫을 때 생긴다. 그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느냐였다. 그러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고통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을 닫는 것이 불행이라고. 괴테의 말과 이어진다. 고요해 보이는 그 안락함은 실은 더 깊은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다.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만나보자. 그는 인간의 절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마음을 닫는다는 건 단지 외부 세계를 향한 거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내가 나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는 일이다. 우리는 마음을 닫으며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나 자신도 귀찮아.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잊혀지고 싶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잊는다.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을, 자기 가능성을. 그 순간부터 존재의 방향 감각은 사라지고 삶은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버린다. 괴테는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웅크린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는 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곧
한번 잊힌 자아는 다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과 태도를 다스려야 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했다. 삶의 고통 한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고. 괴테는 안락함이 필요할 땐 누려도 좋다고 했다. 다만 거기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고. 세 사람의 철학은 결국 한 목소리를 낸다. 회복은 필요하지만 멈춤에 익숙해지지 말라. 마음을 닫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여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일, 누군가의 메시지에 짧게 답하는 일, 거리의 꽃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순간, 그게 바로 다쳤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증거다. 삶은 언제나 다시 열린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을 남긴다. 당신은 지금 마음을 열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웅크리고 있나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오늘은 작은 문 하나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결 하나 다시 들어오길 바라며, 때로는 마음을 닫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흘러들지 않길 바라는 순간, 우리 모두 그런 날들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느새 세상의 온기마저 낯설어지고 맙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제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질문조차 희미해질 만큼 오래 멈춰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당신은 마음을 열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닫고 있는 중인가요? 당신이 잠시 멈춘 그 자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선 안 될 장소라면요? 우리는 왜 다시 걸어가야 할까요? 그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조용한 용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 하나 아주 살짝만 열어보세요. 그 작은 틈으로 삶이 다시 스며들 것입니다.